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죠? 그래서 매년 최저시급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최저시급이 올라도 오히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말 그대로 숨은 쉬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벌 수 있게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니까요. 안 그래도 2026년 최저시급 때문에 지금 말이 정말 많잖아요.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은 1030원인데요.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생활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 최저시급을 11,5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었죠.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14.7%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시급 인상을 해도 물가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그게 또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고용을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당장 월급에 꽂히는 돈이 좀 늘어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알바 자리가 진짜 없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최저시급까지 올라가면 이제 진짜 알바의 개념은 사라질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극단적으로 14%씩이나 올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여러 경제 지표나 협상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2026년 최저시급은 약 1,500원에서 11,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약 5%에서 10% 정도 오르는 거라 적지 않게 인상이 되는 거죠. 보통 물가 상승률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25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예상을 하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 2배에서 5배 가까이 오르는 거죠. 25년에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대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0% 이상씩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스페인은 2019년에 22%나 최저임금 인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150만 명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 실제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소득 불평등 지수도 7%에서 10% 정도 개선이 됐고 약 20만 가구 정도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진 부작용이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니까 1년 뒤에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일자리가 약 28,000개가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페인 중소기업연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2년까지 약 1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무산됐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청년이나 노동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최저시급을 받는 일 자체를 못 구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긍정적인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21% 가까이 인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어난 건 당연하고 전체 고용도 2018년에 1.7%가 증가하고 2019년에는요 2.8%가 증가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도 일자리가 줄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 호황이나 이것저것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었는데 온타리오주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예시로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헝가리도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2배 가까이 인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배 가까이 올리는 건 진짜 파격적인 인상이어서 누가 봐도 부작용이 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약 3%에서 4% 정도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크게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건비를 이렇게 올렸는데 실업자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기업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른 인건비만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인건비 상승분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른 만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물가가 더 오르거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순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 저희 나라도 16.4%나 최저시급을 올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고용이 3%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딱 이 시점부터 알바 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당장 벌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까 몇 달 정도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생계를 겨우 이어가던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남는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면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태고 내수 경제도 거의 박살이 난 지경이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 이후로 역대급 불경기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없는 일자리가 이제는 아예 증발할 수도 있겠죠.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아예 그 임금을 주고 고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주고 일을 시킬 바에 그냥 내가 조금 더 일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가족을 쓰기 때문에 진짜 저소득층이 오히려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가 튼튼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직접 해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또 일주일에 3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최저시급까지 올라버리면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알바를 쓰겠고 청년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려운 편의점, 식당, 카페 같은 곳은 그냥 망하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그 인건비를 서비스 가격에 녹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당장 10%씩 월급을 더 받는다고 쳐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거나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혜택도 못 보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지켜만 보고 당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외식비나 카페, 택배비, 배달료 같은 건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무조건 서비스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은 잠깐은 좋아 보여도 결국에 받은 만큼 다 뱉어내야 되고 평생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일할 것도 아닌데 최저시급 인상에만 눈에 불을 켜고 매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계가 보장이 될 만큼 시급 인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그 책임은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도 함께 떠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은 좀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거의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로 될 것 같은 분위기던데 과연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되나 잘 지켜봐야겠죠. 이제는 진짜 밖에 나가서 뭐 사먹는 게 손이 떨려요. 손이. 최저시급을 안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은 돈을 받아도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소비는 지금보다 더 줄이고 자산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접점을 잘 찾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